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입니다. 자, 오늘 사단법인 한국 싱어송라이터 협회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 요즘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고 있고, 뭐 음악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또 음악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연 싱어송라이터는 뭘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국 음악에서, 또 세계 음악에서 싱어송라이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 한국 사회에서 싱어송라이터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한 그런 기획인데요. 오늘 이 싱어송라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가요, 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다 두 번째가 됩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가요 평론가 임진모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시니 보통 그 타이는 보통 이제 박사님들. 네, 예, 보통 옛날부터 조경철 박사님 이런 분이 이렇게 딱 메고. 맞습니다. 한국남 박사라고 아실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옛날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어떤 절정에 오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저도 사놓긴 했는데 아직 달지는 못하고. 아직 그런가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이 타이를 했더니 생각보다 겨울에 감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건 또. 네. 자, 어쨌든 오늘 네. 뭐 음악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할 때도요. 네, 임진모 씨의 이름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축구의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축구의 임진모야. 그러면 네. 그쪽에 정말 다양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네. 오늘 우리 싱어송라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네. 많은 유익한 말씀과 또 날카로운 그런 예. 지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사단법인 그 한국 싱어송라이터 협회가 네. 마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 음악의 핵이 네. 바로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에 네. 주제가 네, 싱어송라이터는 곧 다양성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89년에 저는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박학기라는 이 아티스트가 남긴 곡은 솔직히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네. 시협에도 등장을 네, 했고 네, 네. 교과서에도 이게 이제 한마디로 게재가 됐습니다. 영광스럽다. 이건 정말 네. 박학기 개인의 영광이죠. 교과서에 나온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이라는 곡을 또 우리 또 자녀랑 같이 네, 불렀던 딸들과, 네. 불렀던 비타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곡이 말이죠. 바로 박학기 작사 작곡이라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싱어송라이터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내가 썼는데 내가 써서 노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음악계에서 이거를 굉장히 대우해줘요. 서구의 한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티스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곡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가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정말 노래만 하시는 가수분한테 어떤 그분들이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네. 그만큼 싱어송라이터 내가 곡을 쓰고 거기에 노래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사실은 박학기라는 사람만 봤을 때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전에 남의 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뭐 정말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진짜 박학기 씨잖아요. 정말 노래 잘합니다. 이런 미성이 없어요. 너무 음이 정확해요. 네. 네. 가만히 그러나 우리가 박학기라는 이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은 숭앙하는 느낌으로 본 건 바로 아름다운 세상 비타민 본인이 곡을 썼을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그냥 가내수공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끼리. 네네. 야, 가내수공업이지 뭐. 야, 원가 절감해야 돼.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 부르고 뭐 더러는 연주도 저희 네. 같은 경우는 기타를 치니까
뭐 연주도 하고 예. 때로는 혼자 다 녹음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안 든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근데 네. 지금 말이죠. 간의 숭어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싱어송라이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죠. 예. 자, 보세요. 자, 나비 넥타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비 넥타이를 만약에 간의 숭어음 집에서 만들어요. 집에서 만들 때는 아기자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각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각을 직각으로 할까? 아니면 둥글게, 아니면 모나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어떤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나비 넥타이를 만들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만약에 나비 넥타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일단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품을 할 수가 없어요. 막 A, B, C, D, E, F, G. 그래서 이 나비 넥타이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기업은. 근데 간의 수공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겠죠. 그렇죠.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죠. 모양새도 다르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음악에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정말 자.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학기 씨가 바로 김광석 예. 맞지만 너무 그립습니다. 김광석과 굉장히 친했고 네. 또 고향이죠. 네. 동양입니다. 어린 시절 3살 때 옆집에 살던 친구.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박학기, 김광석으로 아마 같은 자리, 같은 스타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둘이 친한 거 알고 음악도 알아요. 네. 근데 박학기하고 김광석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과 그다음에 김광석이 쓴 너무도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곡이죠. 네. 그리고 둘 다 아마 기자들은 또 역사에서는 포크 싱어송라이터 네.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포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박학기 음악이 어떻게 포크로 다 규정이 됩니까? 김광석 음악이 포크 아닌 거 많아요. 그냥 소울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팝 발라드도 있고,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순 규정을 갖다가 벗어나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언어, 어휘가 바로 싱어송라이터. 근데 사실 이 예. 싱어송라이터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음악을 하게 된 게 뭐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화실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림 그리세요? 예. 야, 화실에 있으면 음. 화실에는 항상 그 음악 들을 때 많이 맞아요. 틀었어요. 그리고 화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의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음악이라도 좀 어떤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곡을 썼다기보다 가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화실 선배님이 또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시인과 춘장의 하덕규 씨입니다. 훌륭한 싱어송라이터.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 하덕규 선배님의 LP를 초창에 잘 알려지지 않은 LP를 항상 예. 틀어놔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그림이 그냥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듯이 이거를 이렇게 글로 바꾸면 가사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네. 또 조동진 선배님도 그 당시 그렇습니다. 참 영향을 많이 받고 했는데 조동진 우리 돌아가셨지만 네. 조동진 선배께서는 바로 박학기 선생, 우리 박학기 이 싱어송라이터에 사실상 가장 큰 영감을 준 맞습니다. 그런 선배 뮤지션이죠. 네. 근데 그분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대학생 때 조동진이 쓴 정말 작은 배, 제비꽃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진도 그렇고 정말 하덕규 조금 전에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트로트가 싫어. 그리고 나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요 싫어. 나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이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시인과 천장 하덕규가 쓴 음악을 딱 듣고 이런 음악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동진 음악. 네. 제가 그랬잖아요. 조동진 음악이 어느 정도 크게 차이가 났냐면 그 당시에 전부 트로트 고고였어요. 그때 막 이른바 이제 조경수, 최연, 네. 그다음에 윤수일, 결정적으로 조용필 네. 이런 음악들 얼마나 훌륭했어요. 네. 하지만 그런 스타일이 지배할 때 조동진의 그 싱어송라이터 조동진의 음악은 정말 완벽하게 달랐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이런 음악이 만약에 조금 나는 내 스타일 아니다. 이건 내 개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 안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싱어송라이터가 여럿이 딱 포진이 돼 있으면 내가 이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싱어송라이터들이 활약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좋아하는 개개인의 팬덤 때문에 음악 시장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싱어송라이터는 곧 다양성이다. 근데 그 다양성이 더 돋보이고 음, 비록 그 어느 한 부류가 대단히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꾸준히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특히 그래도 지금 미디어가 많아졌잖아요. 뭐 네. 유튜브도 있고 뭐 예전에는 그 정말 방송 한 3, 4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절에 그래. 그 세 군데서 음악이 나오면 그냥 국민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예전에 뭐 금지곡도 있고 그랬잖아요. 음. 또는 그쪽에 뭔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게 되지 않으면 아예 소개가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특히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악이라는 건 참 다양히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육상의 트랙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1등이 있고 뭐 5등이고 꼴등이 있을지라도 네. 누군가 꾸준히 앞을 향해 갈 수 있고 더 뛰어갈 수 있고 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약간 내 위치만 바꾸면 저 뒤에 또 뛰어오고지만 다른 어떤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그 단층 같은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어마어마한 그 방송의 힘과 함께 그냥 싹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께는 얇지만 그러면 사람 어디 봐도 그걸 뚫고 나오긴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덮어버리고 그래서 특히 네. 같은 싱어송라이터 중에서도 그래도 저나 뭐 우리 광석이나 뭐 그래도 이 포크는 좀 숨을 쉴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뭐 재즈 하시는 분이라든지 블루스라든지 이런 쪽의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더 정말 네. 숨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조금은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소외된 장르는 그만큼 좀 아무래도 그 뮤지션들이 좀 기회가 덜했죠. 그랬죠. 근데 참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어떤 시대는요 반드시 유행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김건모가 한번 핑계했더니 네. 완전 레게가 또 그렇죠. 또 대세를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음악이 정말 좋지만 그런 음악만 있다면 진짜 하나의 유행이 지배하면 좀 왠지 모르게 나는 그런 음악이 나한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좀 나한테 맞는 그런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갖다 공급해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싱어송라이터. 맞아요. 혼자 자기만의 음색을, 자기만의 리듬을, 자기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장창 그 사람 음악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팬층이 견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싱어송라이터가 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옛날에는요, 한번 옛날 음악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00 예를 들자면 음악 산업이 좀 꽃피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한 50년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때 5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근데 그 이전의 음악은요, 전부 악단이었어요. 그리고 악단장이 곡을 써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바로 재즈 음악이 네. 스윙 음악 그런 음악들이 인기 있었기 때문에 빅밴드 음악이 그때는 많았죠.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악단장이 의미를 가졌어요. 그 만약에 여기서 노래 불렀다면 그 사람은 노래만 부르는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을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작곡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네. 노래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윤환기 선생님을 만났어요. 윤환기 선생님은 진짜 우리 한국의 초기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그렇죠. 분이시거든요. 예. 예? 장밋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 이걸 분이 쓰신 뭐, 분이에요. 네, 나중에 뭐 여러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밴드를 한다고 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곡을 못 쓰고 진짜 김영광 선생이 곡을 공급했거든요. 네. 정든배. 좀 그렇잖아요. 밴드가 자기 곡을 못 쓰고 남의 곡을 받는다. 그때 윤항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왠지 그냥 작곡자가 써주는 곡을 받는 시대였다. 우리가 스스로
곡을 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만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뉘어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왠지 음악의 주도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 나는 저분이 만든 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국 몇 사람에 의해서 전체 음악이 결정되고 이끌어지고 그런데 있는 옛날에는 시대라고 작곡가 시대였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에 박준석 선생님이, 네. 요즘 이봉조 선생님, 기록연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굴지의 작곡가가 이름 있다는 거냐면 그분들이 가수를 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수 중에 내가 곡을 써요. 내가 곡을 써. 그러면 작곡가 선생님 계시면 이게 내가 되나? 처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기 있게 내가 이제 곡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음악의 두 기둥, 작곡가 그리고 가수 이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내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내 스타일로. 그래서 음악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싱어송라이터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분발해서 이것저것 해서 진짜 많은 그 싱어송라이터가 나타난다. 그거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다양한 스타일이 막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음악의 세계가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의 발전도 사실은 싱어송라이터가 이끌어왔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네, 좀 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자, 오늘 뭐 일단 우선 싱어송라이터는 곧 다양성이다라는 네.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좀 엉뚱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치킨 다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한테 최고의 치킨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니에요. 우리 파파이스. 때는 저 시장 통닭이에요. 뭐 어쨌든 그 굴지의 어떤 그 글로벌한 치킨 기업들이 전 시장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미국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치킨을 먹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국 치킨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항상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어디 가도 그 맛을 수십 년 전부터 그 맛만 먹은 거예요. 먹어왔대요. 근데 한국은 너무 다양. 너무 다양하대요. 저는 이게 약간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싱어송라이터의 개념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한국에 조그만 치킨집들이 예. 나름대로 자기 걸 개발하고 의미는 와닿는데 예. 싱어송라이터를 닭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얘기 들으시는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우리 한국에 지금 치킨 관련된 게 얼마나 브랜드가 다양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순살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닭가슴살 이런 거 정말 다양하게 그걸 노리는 그러한 그 치킨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요 저녁에 배달하면 이제는 다양하게 배달해요. 말하니까 배고파지는데 어떻게 또 들으시는 분은 아니 쟤는 감히 뮤지션을 닭으로 비교해 이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설픈 비교였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음악이 저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음악이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 오랜 시절에 어떤 손짓 발짓으로 언어 소통하던 그 시절에도 분명히 음악은 존재했을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어떤 음률이 담기고 그러다가 가사가 담기고 이래서 음악이 왔을 텐데 사실 어느 시대에는 음악이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곡을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화성어를 공부해야 되고 너 그런 거 안 했는데 네가 무슨 곡을 써. 그래서 공부도 안 하는 우리가 곡을 쓴다는 것은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선배님들이. 근데 요즘은 그냥 내 마음을 내 지금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음악이다라는 굉장히 좀 유연한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음악을 만들어주게 되고 물론 그 안에는 그런 느낌만 갖고 음악적인 소양이 되지 않은 음악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대중들에 의해서 다 판단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비록 특별하게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어떤 인간의 내면의 감성을 공감이 갈 수 있게 표현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았던 것이고.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덕배 선생이 꿈에를 썼습니다. 예.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을 썼습니다. 그분이 악보 정리 안 하십니다. 못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걸 그냥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뭐 그 블루스의 원조인 비비킹도 자신이 쓰는 것이 쓰고 있는 곡이 뭔지를 모르고 했다지만 그렇습니다. 그 음악이 하나의 또 장르가 됐듯이 그럼요. 근데 조독배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 싱어송라이터는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다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입맛에 맞는 음악을 제공해 주는데 한마디로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어디선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후배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신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싱어송라이터 협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학기 씨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자면 화성학이나 대위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자기의 기본으로 하면서 또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그게 또 싱어송라이터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예.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싱어송라이터와 음악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역사하면 뭐 그쪽에는 뭐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들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특히 많은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환경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선배님들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임진모 씨와 계속 함께하기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진모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